네,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제일 좀 걱정이 돼요. 네. 네, 이거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소시효는 뭐 한 10년이니까 좀 지나긴 했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TV조선에서 이제 저 보도를 좀 하면서, 네. 요거는 이제 차명 재산 은닉과 더불어서 예,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미처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네. 오늘 하루 동안 저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 내용이 뭔지를 조금 어제 물론 이제 강진구 기자님 아주 그 통찰력 있는 말씀이 있었죠. 네. 뭐냐면 이게 저축은행 수사 무렵에 나온 거라서 그렇죠.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그래요. 네. 김찬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네. 않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차명 재산을 넘어가지고 이게 저축은행, 우리가 저축은행 얘기하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산저축은행. 네. 근데 이 저축은행까지 이게 오광수 수석이 관련이 돼 있다면 저축은행 비리까지 이거는 정말 가능하면 오광수 수석을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정말 이 부분들은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이 기사를 하나 좀 보죠. 네. 오 수석의 부탁을 받은 친구 전모 씨 이번에 이제 그 재산 은닉 과정에 이제 명의를 빌려준 친구, 명의신탁 대상자죠. 성균관대 동창이죠. 네. 법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는다. 네. 오 수석의 부탁을 받아서 친구 전 씨 명의로 15억의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오 수석이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대출금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친구 전모 씨가 아니고 그 당시 검사였었던 오광수를 믿고 네.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뒤에인 2010년 저축은행이 전 씨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명의상 그 대출을 이제 받은 것은 이제 친구 전모 씨인데 네. 전 씨가 제때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인데 3년 뒤에 문제가 생겼는데 3년 뒤가 공교롭게 2010년이에요. 2010년 이제 저축은행 그 사건이 터져서 막 수사 들어가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저기서 제 느낌은 결국 전 씨가 이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도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2010년도 저축은행 수사가 들어가면서 저 문제가 불거졌고 그제서야 은행이 가압류 조치를 걸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좀 들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이 저축은행의 사주 박모 씨가 개입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죠. 그렇죠. 저축은행 사주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건 내가 빌린 거라고. 원래는 오광수 수석이 빌린 건데 자기가 빌렸다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더라. 그렇죠. 이상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저축은행 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오 수석이 전 씨에게 5천만 원을 직접 갚기도 했다. 너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합해 보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광수 검사가 오광수 수석이 그 15억 원의 대출을 이제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이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검사가 이제 대출한 건데 뭐 돈 떼먹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놔두고 있다가 2010년도에 이제 저축은행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발각이 됐고 이게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은행에서 할 수 없이 압류 조치를 걸은 거죠. 부동산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수사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은행에서 실질적인 이 대출받은 사람이 이제 그 오광수 검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냥 대신 이제 은행 그 사주가 총대를 매는 걸로 뭐 유야무야 됐던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 저 15억의 대출은 실질적으로 상환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이게 시기가 2010년이잖아요. 네. 자, 오광수 수석이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출이 이제 2007년도 거거든요. 예. 네. 2007년도에 이제 저 특수부. 대출을 받을 때가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장 검사할 때요. 아, 이거 네. 권력이 네. 셀 때 네. 빌렸군요. 네. 그래서 뭐 오광수 검사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처럼 초 엘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검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자가 붙은 데를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저 문제가 됐던 그 대출이 이제 가압류가 걸려서 이제 풀리고 그런 거 할 때는 뭐 네. 네,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네. 뭐 승진했을 때. 네. 그런 시기에 이제 저 이제 편법 대출이 진행이 네. 됐던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2007년, 아까 이제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일 때 있죠. 네. 그때 이 차명재산 담보대출을 하게 되죠. 이때 대출은행이 한일상호저축은행이었군요. 네. 예. 저기 보시면 경기도 화성시 신동 77번지 저게 이제 친구 전모 씨의 명의로 된 차명 재산이에요. 네. 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죠. 근저당 설정일이 2007년 11월 30일이고요. 네. 채권 최고액이 19억 5천이니까 아까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실제 대출 금액은 약 한 80%, 70% 되니까 네. 15억 정도로 보이죠. 네. 그리고 채무자 이름은 이제 전땡 씨, 전땡철 씨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대출을 해준 은행 근저당권자는 한일상호저축은행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소재지가 서울이나 이쪽 수도권이 아니고 군산시 중앙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오광수 수석 전북 출신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오광수 수석하고 뭔가 좀 가까운 그런 은행이 지역의 은행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봤듯이 이제 저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저게 이제 2010년도까지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2010년도에 가압류 이후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그런데 경매가 저 개시 결정은 바로 경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경이 등기 취소가 말소. 되면서 네. 등기가 말소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처분이 시작되는데 2년 동안이나 저걸 붙들고 있었다. 저거는 뭔가에 힘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한일상호저축은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미래 이상호저축은행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보면 주소가 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호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같은 은행이에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공동 이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공동 담보로 들어갔던 재산 중에 오광수 수석이 이번에 명의 신탁했던 부동산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머지 공동 담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나머지 부동산들도 그래서 이게 오광수 수석의 그 차명 재산이 아닌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요 양놀이 땅 말하는 거죠. 비봉면에 이제 양놀이 땅 같은 경우. 예. 자, 그래서 어제 그 양놀이 땅에 대해서 이 전모 씨와 한번 통화를 했었죠. 네. 네,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예,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 그래 전화 주셨는데 어디신가요? 아, 예, 예. 아니, 저기, 그 전 사장님이세요? 네, 어디신데요? 아, 예, 저는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예, 근데요. 예. 예, 예. 근데 선생님, 언론에 이제 보도를 많이 보긴 했는데, 양놀이 땅도 원래 선생님 땅이었나요? 선친 거예요. 선친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 그건 선친에서 내려온 거고. 예. 그러면 2007년 네. 아니 2007년 19억 대출 받은 거는 선생님이 대출 받으신 거예요? 네. 아니면 네. 그거는 오수석이 대출 받은 거예요? 됐습니다. 애가. 네? 예, 아니 그 그만 19억 대출 받은 걸 왜냐면 그만 얘기할게. 그 오수석도 알고 있었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대출 받은 거를
그 나한테 묻지 말아요 그런 얘기. 이제 왜요? 몇십 년 전 얘기를 지금 우리 아니 근데 오수석 땅이 공동담보로 들어가서 저기 19억을 대출을 받았던데 그걸 오수석 뭐 몰래 대출 받은 게 아니고 그럼 오수석도 그걸 이제 아는지 이제 그러면 그 19억 대출 받은 거를 어디에 썼는지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제 의문이 따르잖아요. 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먼저 한 21년 아니 한 17년 18년 됐네요. 예. 아이고 다 잊어먹었습니다. 예? 예,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오수석 땅하고 같이 공동 다 잊어먹었다네요. 네. 저분은 뭔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7년, 18년이라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15억 대출 받았는데 그게 어디에 썼는지 다 그걸 이제 잊어먹었다고 그러죠. 모른다는 거는 사실 이해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나한테 왜 묻네요, 이렇게. 네. 자기하고 무관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 이제 거짓말 했죠. 선친에서 물려받았다. 네. 것도 거짓말로. 선진한테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그 직전 소유주가 본인보다 본인이 59년생이고 직전 소유주가 55년생일 거예요. 4살 많은 그러니까 4살 많죠. 예. 아버지가 4살이 많을 수 있습니까? 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저 땅도 제가 볼 땐 오수석의 또 숨겨진 차명재산으로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땅을 차명으로 사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사실은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건 오광수 수석이 해명을 해야 돼요. 네. 이 15억을 대출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자, 그리고 아까 그 저축은행 있죠. 한일 상호 저축은행. 네. 그 저축은행이 원래는 이름이 네. 한일 상호 저축은행에서 한상호저축은행에 있다가 2009년도에 미래 이 상호저축은행. 그다음 미래 이 저축은행. 그리고 2011년에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일 저축은행으로 바뀝니다. 네. 말썽 많은 은행 저축은행이죠, 대표. 네. 결국 한일 상호저축은행이 그 말썽 많은 스마일 저축은행이었던 거예요. 네. 간판 계속 갈아끼는. 2010년도 그 윤석열이 있었던 그 대검 중수부에서 하던 그 저축은행 수사할 당시에 가장 말썽이 많았던 저축은행 중에 하나. 그곳에서 오광수 수석이 친구 명의로 사실은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이죠. 네. 네, 군산 스마일 저축은행, 군산 한일 상호 저축은행이면서 미래 이 저축은행. 네. 이 스마일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301억의 불법 대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좀 TV조선에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박모 씨로 나왔는데 이 기사에 보면 스마일저축은행의 대주주는 김찬경 씨로 나옵니다. 아, 그죠? 그러네요. 김찬경 씨. 네. 요 시사에 밝으신 분은 김찬경 하면 아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누군지 바로 알죠. 네. 김찬경 어떤 사람인지는 좀 또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대주주가 바로 박모 씨가 아니고 김창경 씨였다. 네. 자, 그런데 이 스마일저축은행 또 이 김창경 씨는 이제 스마일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저축은행의 이제 그 회장 명함이 가장 익숙한데 네. 이 미래저축은행이 소송에 이제 휘말렸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오광수 수석의 편법 대출하고 매우 유사해요. 네, 원래 공식적인 은행에 적혀 있는 대출 회사는 대출을 받아간 회사는 C 주식회사예요. C 주식회사. 예. 그런데 C 주식회사가 우리는 대출 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소송을 냈고요. 네.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C 주식회사가 미래저축은행에서 30억을 빌렸는데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한테 C 주식회사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김창경한테 있다. 아까 그 내용 비슷하잖아요. 네. 오광수 수석이 2007년도에 돈을 이제 친구 명의로 15억 빌리면서 원래는 자기가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은행의 이제 그 주주가 사주가 나서가지고 사실은 이거 오광수가 아니고 이거 제가 빌린 돈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은행의 이제 그 부실 대출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주주들은 이제 어차피 부실 대출 때문에 이제 갈 사람들이에요. 사법 처리를 이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대출을 좀 뭐 한 300억 정도 이제 그 대출 비리 횡령 혐의로 이제 사법 처리될 상황인데 거기에서 뭐 10억이나 25억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형량이 더 늘어날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10억이나 15억 그 대출금을 상환해 준 그 사람이 검사였다. 그러면 검사가 갚아야 될 15억 원을 내가 다시 떠안고 가는 대신에 좀 형량 거래, 형량을 좀 낮게 해달라 이런 거래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좀 사례로 하나로 이 김창경 씨가 이 미래저축은행에서 C 주식회사가 대출받은 것들을 실제로 이건 내가 대출받은 거라고 떠안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 C 주식회사는 30억 원이라고 하는 채무를 자연스럽게 저렇게 이제 탕감을 받는 거죠. 네. 자, 이 김찬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네.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 네. 한일상호저축은행이자 스마일저축은행이기도 하죠. 스마일저축은행이기도 하고 미래저축은행의 또 대표이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했었던데 결국은 이제 2010년도에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도망을 가다가 2012년도에 이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체포가 돼가지고 신병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팀으로 넘겨진 건데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팀은 바로 네. 윤석열이 있었던 대검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그 합수단이 구성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저 김창경 씨, 오광수 수석의 그 편법 대출과 관련이 있는 이 김창경 회장이 저 윤석열에게 신병이 넘겨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광수 수석이 갚아야 될 15억의 대출을 그냥 내가 다 횡령한 걸로 뒤집어 쓰고 대신 그걸 대가로 좀 형량을 좀 낮춰달라. 네. 이런 거래들이 사실상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자, 그런데 김창경이라는 사람이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서울 법대생으로 행세를 했다는 거죠. 네. 와, 이게 진짜. 네, 서울법대 79학번으로 이제 행세를 했고요. 윤석열 동기네요, 79학번. 네. 네. 그 79학번의 동기생이 이제 남기춘과 이제 윤석열이 있었고, 네. 그 가짜 대학생이 이제 지금은 미래저축은행의 이제 회장이 됐다 이렇게. 이건 2012년도에 이제 김창경이 해외로 이제 도피,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을 때 했던 기사들인데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의 이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 법대 79학번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따르면 김창경 씨와 윤석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가까웠냐면 이제 둘이서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근데 저 김창경 씨는 이제 법대를 동경을 했지만 법대생은 아니었고 그런데 뭐 학생들 똑같이 그 출석할 때 출석해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술 먹을 때 술 먹고 어디 놀러 가면 같이 놀러 가고 이러니까 서울법대생들은 전부 다 동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저 김창경 씨가 이제 이대생하고 사귀어가지고 그 결혼을 하는데 그 법대 학장이 주례까지 쓸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그 김창경이 결혼할 때 그 함잡이 있잖아요. 네. 그 함잡이가 윤석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충격적이네요. 사이였다라고 알려져 좀 있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졸업할 때 이 졸업생 명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졸업생 명부에 보니까 김창경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드러났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이제 그 법대 그 사무처에다가 이제 확인한 결과 김창경은 등록된 학생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가지고 네. 특히 이제 그 김창경하고 가깝게 지냈던 이제 남기춘이나 윤석열 여기가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서울법대 상들 79학번들 졸업하고 난 뒤에 일수회라고 하는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도 또 꼬박꼬박 나왔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뭐 서울법대 79학번에서는 가짜 대학생인지도 알지만 워낙 사람이 넉살이 좋고 결국 또 사업가로 성공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동기처럼 뭐 대해줬다라고 합니다. 네. 네. 진짜 굉장히 좀 엽기적인 네. 인물인데 공교롭게 저 사람이 운영하던 저축은행에서 오광수 수석이 편법 대출을 받았고 편법 대출이 2010년도에 수사하면서 드러나서 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경매가 바로 실시가 되지 않고 2년 동안 끌다가 2012년도에 경매가 취소가 됐는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검찰 수사팀에서 이 오광수 수석한테 대출해 준 것을 김창경이 떠나가는 조건으로 그냥 부실 대출 처리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끝나서 경매도 임의경매 처분도 뭐 취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광수 수석과 관련된 이 마지막 폭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네.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 사건들을 다시 이 검찰 관련된 검찰 캐비넷이 열리면 여기에 오광수 수석의 이 비리 또 이름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매우 심히 이 부분들은 걱정이 또 됩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뭐 알려드리는 때까지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김창경 회장하고 강진구 회장님 통화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와, 이게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한데 네. 윤석열 얘기도 물어보셨다면서요? 네. 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뭐 간단한 거만 좀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전화 좀 드렸는데 아까 이제 윤석열 검사를 전혀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같이 대학 다닐 때도. 근데 뭐 같은 동아리의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난 동아리 같은 거 하질 않았어요. 동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자꾸 내 가슴 아픈 기억을 자꾸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지금 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내가 우리 강 기자님이 뭐 취재해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뭐 그거에 뭐라 할 수 없는 거지만은 나는 벌써 이게 10년 전에 이런저런 사정에서 다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꿈에서 조사받을 때도 뭐 윤석열 그때 수사팀장하고는 뭐 만나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 내가 그 사람은 팀장인데 나를 조사하러 오겠어요? 다만 내가 안 간다고 버티니까 그때 검찰 수사관 하나하고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수사관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가 한번 왔더라고. 와서 확인해갖고 갔어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검사가 법대 79학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뭐 정식으로 그 법대 입학은 하진 않으셨지만 이제 79학번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때 이제 법대 학생회장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법대 학생회장 했다는 얘기는 낭설인가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또 시험 준비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험 변전 과정에서 다시 가다 보니까 이제 복학생들하고 어울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복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딱 내가 거기서 가깝게 지낸 사람들은 복학생 한 19명이에요. 다 내 나이 또래고. 그 밑에 있는 애 됐든 윗사람이 됐든 전혀 어울리는 사실도 없고 물론 79학번이 됐든 78학번이 됐든 난 모르겠어요. 같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전혀 알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회장님 그 결혼식 할 때 그 윤석열 검사가 참석을 그때 내가 결혼식 갔을 때 나한테 함지로 왔던 애들이 다 복학생입니다. 함지로 관심입니다. 복학생이니까. 윤석열은 없었고요. 윤석열. 전부 다 복학.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몇 년생입니까? 거기가 60년생인가요? 60년생이에요? 네. 그럼 나보다 4살이나 어린데 그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죠. 하면 또 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나? 근데 그렇게 4살 정도면 그렇게 차이도 나질 않고 그렇죠. 복학생하고만 어울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사실 쉽게 둘러대는 거 같아요. 둘러대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김창경, 윤석열 하고 이렇게 특수한 인연이 있는 분이고 그 당시 저축은행 수사를 했었죠. 또 윤석열은. 근데
이분이 그 회장으로 있었던, 또 대주주로 있었던 예, 저축은행에서 이제 오광수 회장이 굉장히 석연찮은 15억 원의 대출을 예, 친구 그 명의로 지금 예, 받은 예, 사실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대주주가 사주가 내가 대출 받은 거다 이렇게 예, 껴안고 갔는데 예, 그거는 예, 실질적으로 사주가 예, 대출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광수 예, 수석이 대출 받은 걸 예, 그냥 대주주들이 예, 그냥 자기네 그 대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그건 상대방이 예, 검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뭔가 모종의 예, 좀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의심이 좀 되죠 지금. 예. 자, 오광수 수석에게 또 추가로 반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뭐 읽긴 읽었네요. 네. 네. 그래서 오광수 수석 어제까지는 저게 일자가 지워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오른쪽 편에 예, 보면 일자가 다 지워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 친구 전땡철 씨가 오 수석 부인이 명의 신탁했던 화성시 신동 땅을 공동 담보로 2007년에 19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상식적으로 원주인이 오수석 몰래 대출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라고 물어봤더니 뭐 답변이 없어요. 네. 그리고 화성시 신동 땅이랑 같이 공동 담보로 들어간 예, 비범면 양놀이 땅도 혹시 오수석 땅이 아니냐? 또 다른 이제 그 차명 재산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친구 전땡철 씨가 그 땅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직전 소유자 이름이 송땡 씨로 되어 있고 나이도 55년생이라 선친은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해명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읽고 결국 아무런 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